현재 여러분들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어떤 기업을 운영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 번은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께서 별삼에 따라 유튜브를 시작함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의 재계에 또 전 세계의 반도체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공과 과를 떠나 많은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인께서 이제 명민의 길로 해서 편안하게 드셨으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건희 회장 별세에 따라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시사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에서는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을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년 자산가 분들께서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율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현재 다 해서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상속에 대한 재산가의 부분들에 대한 거, 또 여러 가지 해서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하게 되게 되면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50%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진 사례지만 가만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한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동영상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적에 구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민법에서는 피상속인 그분이 남기신 부분들에 대한 거는 상속재산가에 상속세, 상속재산가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본래의 상속재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상속에 대한 증여 수증자들한테 해가지고서 10년 내에 그 다음에 상속인 외의 부분들에 대한 5년 내 부분들에 대한 거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이제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모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험과 퇴지, 신탁재산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 해서 모으는 부분들에 대한 거. 결과적인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상속세 과세 가액으로다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한 다음에 상속세 공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배우자 공제 부분들에 대한 거, 배우자가 이제 있고 없냐에 따라 가지고선 5억부터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따라서 이 배우자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영향 부분들은 사실은 없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미미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하지만 기본적인 뭐냐면 배우자 공제 부분들에 대한 거, 또 순금융 자산 공제, 여러 가지 공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이렇게 정리를 빼주고 나면 그 부분들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상속세 과세 표준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에 대한 과세 표준 부분들에 대한 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30억 초과 부분들에 대한 거 아까 몇 프로를 했었죠? 50% 해주고요. 누진공제 같은 경우에서는 4억 6천을 사실은 빼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이건희 회장께서의 재산구조에서는 별 영향은 많이 없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연부연납세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께서 별셈에 따라서 남겨주신 상속 재산가액에 대한 세금이 과연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한 게 있죠.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상속세의 계산 구조에서는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시 부분들에 대한 것은 6분의 1 부분들에 대한 것을 첫 번째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5년에 걸쳐서 상속세 부분들을 납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이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1.8%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고 납부세액이라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증여에 대한 신고는 3개월, 상속세 신고는 6개월. 그래서 상속세 안에 그 기간 부분들에 대한 6개월 안에 납부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또 자존신고라고 해서 3%의 할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계산 구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요. 이건희 회장께서 남기신 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일명 뭐냐면 다트라고 하거든요. 이 다트에 가가지고 6월 말일자 기준을 보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2억 4,900만 주, 삼성전자 우선주의 61만 주, 삼성 SDS의 9,700, 삼성물산의 542만 주, 그 다음에 삼성생명 부분들에 대한 거 4,100 갖고 있죠. 그래서 이 4개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활증 대상이 되는 거는 또한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0월 23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종가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하게 되게 되면 한 18조 부분들이 나온다.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자세한 것도 뭐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대략 어떻게 하길래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한 10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죠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속세에 대한 종가 기준은 18조 2,251억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변동될 수도 있죠. 고인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평가액이 우리는 20% 할증이 되는 것이 1차적인 게 있고요. 상속세의 과세 표준 부분들에 대한 것이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50%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은 6개월 내에 자진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했을 적에 3% 할인 부분들에 대한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쭉 계산을 해서 들어오게 되게 되면 상속세가 현재 10월 23일 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게 되면 10조 5,900억 원 정도가 어바웃으로다가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단 상장 주식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사망 전후, 사망 부분들에 대한 그 다음에 후 부분들에 대한 평균 4개월 부분들에 대한 종가를 해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세 그러면 납부에 대한 의무 승계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 승계 부분들에 대한 건 상속 증여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증법이라고 하죠. 상증법 제3조 2의 법에 되게 되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 그러면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서 상속세를 어떻게 해서 납부하라? 연대해서 납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해서 그러니까 10월 말이 되겠죠. 그렇죠? 10월 말을 10월 달이 요번에 사망월이 되니까 그러면 그 기준 다음 달부터 11월, 10월, 1월, 2월, 3월, 4월. 내년도 말 그대로다가 21년도 4월 말일까지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를 한다?
상속세 납부에 대한 그 기한으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제 가족들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얘기를 나누겠죠. 물론 이제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이미 훌륭하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시겠죠. 혹자분들께서는 이건희 회장께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분에 따라 가지고서 어디가 무슨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당연히 이게 나오는 것이 삼성물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삼성물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상속세 납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계산 구조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중년 자산가이신 이 두 분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물론 이건희 회장께서의 남기신 재산은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떤 몇십조인 거죠. 이분이 만약에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말 10조라고 하는 것이 국고로다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국가 예산 부분들에 대한 엄청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차지하게 할 정도로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나 그 부분들 떠난 일반적인 우리의 중년의 자산가들은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대신 뭐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어떤 기업을 운영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 번은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계산을 했을 적에도 주가의 변동 사항에 대한 것에 따라서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변동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코스피에 상장,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이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비상장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이 비상장 주식회사 부분들에 대한 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상장과 등록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크해 보셔서 주가가 높거나 낮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다 100% 가지고 계실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상속세에 대한 것이 올라가게 되고요. 상속세 납부 재원 부분들에 대한 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속증여세법 제3조의 이 납세 의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년의 자산가 분들이 많은 재산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후에 자녀들이 그다음 우리 상속인들이 이런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년의 자산가 분들의 운영하시는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가지 있을 때 특히 비상장 법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들에 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셔서 자녀들이 상속인들이 미리미리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건희 회장 별세에 따라서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재계의 우리나라의 미래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주신 이건희 회장의 어떤 공예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후가 되든 현재가 되든 차후가 되든 간에 평가를 받으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있으시겠죠. 여튼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그래도 끝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구독, 좋아요,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당장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 시사정보 YN 타임즈가 할 수 있는 컨텐츠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